네, 안녕하세요. 정수리입니다. 모두 교재를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재의 어떤 페이지상의 내용을 제가 이제 아까 정리를 해서 그 그리스 스케일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 도에서부터 도까지, 뭐 레부터 레까지 이렇게 해서 그 모드의 이름들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렐러티브 모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패러렐 모드,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읽어보면 어, 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나의 배열에서 같은 키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스케일들을 서로 렐러티브 관계라고 한다. 네. 여러 개의 스케일은 사실 7개의 스케일이 되겠죠. 다 해서. 그리고 어, 이와는 반대로 어떤 스케일들이 다 같은 음에서 시작할 때 다 출발점이 같아요. 다 도 또는 레. 그럴 때 그것들을 패러렐 관계라고 한다. 서로 평행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즉 렐러티브는 다이아토닉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자연 발생적인 그 순서에 의해서 생긴 모드고, 패러렐 모드는 전혀 그거 상관없는 다른 조성에서 생겨진 스케일들끼리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C 아이오니안 스케일과 A 에올리안은 렐러티브다. 네, 그러나 C 아이오니안과 C 에올리안은 패러렐이다. 전혀 만나지 않는다. 같은 거 내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렐러티브 모드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C 메이저 키 또는 뭐 나란한 나란한 스케일 이런 얘기할 때 이제 A 마이너를 다 떠올리시잖아요. 우리 저번에 그 오도권 조표 그 어떻게 붙나 볼 때도 제가 오도권 그 안에 써 있는 마이너 키도 다 외워놓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란한 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이름이 패러렐, 뭐 평행, 나란한 이런 어떤 용어의 어떤 혼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C와 A 마이너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C 다이아토닉 내에서 7개 모드,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7개 모드를 다 C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다 바로 패러렐 모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렐 모드는 조성이 다 달라요. 이따가 제가 그거를 C에서 이 책에서처럼 설명을 쭉 할 때 원래 조성들 하나씩 다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C 도리안의 원래 키는 뭔가, C 로크리안의 키는 뭔가 이렇게 따져 보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패러렐 모드는 전혀 조성이 다른, 단지 시작점 이름만 같은 그런 스케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재에서 그 반음 위치를 이용해 스케일을 만들기 뭐 이런 또 설명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미 다룬 영상에서는 계속 아라비아 숫자의 나열로 거기에 반음 위치가 보여지는 부분을 제가 기준점, 메이저 스케일 또는 아이오니안 모드, 또 에올리안 모드에 견주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반음을 하나씩, 스케일을 하나씩 따져 가시면서 약간 복잡해지시는 것보다는 통으로 칠음까지 그 스케일의 숫자를 그냥 다 외워주세요. 단지 좀 버겁다 싶으면 메이저, 마이너를 외우신 다음에 거기서 변화되는 음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3개, 4개씩 나눠서 메이저 3개, 마이너 4개 그렇게 비교해서 외워놓으시면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린 내용도 그런 논조로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만든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재에서 보면은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네요. 저렇게 모드 패러렐 스케일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같은 루트로 시작되는, 즉 이름이 다 같아요. C, 뭐 C, 도리안, 뭐 에올리안, C, 뭐 이렇게 그 모드를 나열해 보자. 근데 서로 조성을 공유하지 않는 스케일들이다. 즉 다른 키에서 온 스케일들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아이오니안 뭐 이미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요. 바로 비교해서 C 리디안을 보시면 일단은 아라비아 숫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또 제가 기타를 아까 쳤었죠. 바로 C 아이오니안에서 제 사도 네 번째 완전 사도만 샵11으로 바뀐 바로 스케일이 리디안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C 아이오니안 다시 한번 제가 저 코드 스케일이다, 모드는 코드 스케일이다 이 말씀 드렸듯이 어떤 스케일이 아이오니안이라면 바로 1도 메이저 7의 그 모드인 거예요. 그게. 따라서 C 리디안이
그 코드의 모드라면 그 코드는 일단 퀄리티는 C 메이저 7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C 메이저 7이 1도가 아닌 거죠. 바로 4도 메이저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C 리디안의 키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저 모드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mother, 엄마 모드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1도 모드가 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 리디안이 네 번째 모드니까 1도 모드는 거꾸로 올라가면 프리지안, 도리안, 이오니안, 바로 첫 번째 모드가 바로 답이 G 아이오니안이 되겠죠. 즉 저 C 리디안은 G키의 네 번째 코드인 다이아토닉 네 번째 코드인 C 메이저 7의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C 리디안에 제가 지금 알파벳으로 안 써놨지만 음계를 C 리디안의 음계를 그냥 적어라 그래도 쉽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 메이저 C, D, E, F, G, A, B, C에 단지 C, D, E, F 4도만 샵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G 메이저 스케일의 조표 또는 음계를 다 알고 계신다면 바로 솔라시도 레미 파샵 솔, 네, 파의 샵 하나, 그게 바로 G 키잖아요. 그래서 C 리디안이 저게 어디서 비롯된 스케일인지가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G 키에서 비롯된 네 번째 코드의 모드이구나. 따라서 모드는 코드 스케일이다. 네,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경우로 C 믹솔 리디안이다. 그러면 쟤는 바로 어떤 키의 오도 코드인 거예요. C7이. 네, 믹솔 리디안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코드는 도미넌트 7이어야 되고요. 도미넌트 7은 다이아토닉 조성 라에서는 오도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 믹솔 리디안의 소위 머더 모드, 네, 홈이 되는 첫 번째 모드는 바로 F가 되는 거죠. F 아이오니안. 지금 머릿속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또는 책의 교재를 보시면서도 잘 생각이 되시는 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서서히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잠깐 뭐 영상을 멈추시던가 아니면은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는 다이아토닉 하모니에서는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저 모드에서도 어보이드가 무엇이다 그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아토닉 때 제가 그때 텐션에서 강조드린 그 코드 퀄리티에 따른 어보이드, 그게 스케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딱 메이저 세 개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오니안이라는 모드에는 어보이드가 바로 이 4, 11에 해당하는 여기고, 리디아는 어보이드가 없는 완벽한 스케일이에요. 믹솔 리디아는 똑같이 이 4도. 네, 이게 어보이드 된다. 근데 모드에서는 특별히 어보이드란 말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저거를 어떤 솔로잉의 재료로 생각하신다면 사실 짧은 순간에 지나갈 때는 그 어보이드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작곡을 할 때 이런 음들을 그 코드 대비 강하게 눌러지는 강박자의 적에 8분音符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귀에 어보이드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C7에 11이라는 텐션이 없다. 와 C 믹솔리디안에는 저 4도라는 또는 11이라는 스케일이 어보이드로 된다. 이런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이아토닉 하모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되,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패러렐 스케일이라는 것은 다 서로 조성을 공유하지 않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원래 조성을 한번 따져 보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너무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기준점이 이제 에올리안이 됐어요. 에올리안. 물론 이제 C 에올리안이니까 C 아이오니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키가 될 텐데, 역시나 C-7을 코드로 갖는 거죠. 에올리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C-7은 6도 -7이 되겠습니다. 6도 -7, 여섯 번째 모드니까. 따라서 키를 짜서 잘 생각해 보시면 1도 메이저 7에 해당하는 바로 키는 E 플랫 메이저 7이 되겠습니다. E 플랫 메이저 7. 그래서 E 플랫 메이저 7, F-7, G-7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섯 번째 모드가 바로 C-7의 에올리안이 되는 거죠. 네. 똑같이 스케일은 아까 보신 대로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그 음정이 되고요. 이어서 C 도리안. 네. 숫자로만 비교해 보시면 에올리안의 6도만 내추럴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C 도리안은 어떤 키의 두 번째 코드 2도 -7의 모드인 거죠. 따라서
C-7이 되고요. 요거에 홈에 해당하는 키는 바로 오는 아래 B 플랫 메이저 7. 그게 1도 메이저 7이 되는 그 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하신다면 키가 방금 도리안이 B 플랫 키니까 프리지안이 되면 모드는 하나 올라가지만 키는 하나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C 프리지안 C-7이 코드로 가지고 있는 스케일인데 세 번째 3도 -7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B 플랫, A 플랫 키의 세 번째 모드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안 된 게 좀 하나 있죠. 마지막 C 로크리안. 로크리안은 7번째 모드죠. 따라서 이 7번째 모드에 뭐 거꾸로 내려가시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반음 올라가면 그게 바로 홈키가 되겠죠. 마치 C도 관계 바로 D 플랫 키의 7번째 모드가 되고요. 코드는 C-7 플랫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 로크리안은 D 플랫 메이저 키의 7번째 모드다. 이렇게 음정은 다 아까 제가 에올리안 또는 뭐 프리지안 다 기준이 되는 어떤 스케일에서 이따가 책에서도 그 기준이 되는 한마디로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로 불리는 그 모드에서의 변화음 그런 설명을 또 교재에서 진행하니까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잠깐 제가 이것도 한번 그러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이제 에올리안 A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C에서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다 C에서 모든 루트가 다 C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C 아이오니안 바로 그냥 이어서 두 번째 모드 도리안은 프리지안 다시 밝아지는 리디안은 상대적으로 약간 어두워진 믹솔 리디안 내추럴 마이너에 해당하는 에올리안 로크리안 제일 어둡게 느껴지는 이런 식으로 이오니안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좀 많이 밝아지는 느낌 나는 이 리디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믹솔 리디안 플러스 디바이스는 이렇게 마이너 에올리안 가장 깔끔한 마이너 상대적으로 약간 어두워진다 할까요? 근데 이게 어두워진다는 느낌은 또 개인차가 있어요. 제가 듣기는 오히려 좀 서정적으로 바뀐다 할까요? 이게 바로 도리안 컬러인데요. 이런 컬러. 그 다음에 프리지안. 프리지안은 그래서 맞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지역의 음악인 것 같은 느낌. 그럼 끝으로 로크리안은 따로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많이 어렵죠. 근데 또 로크리안 컬러가 불안하기 때문에 뭐 혹시 어떤 뭐 게임 음악 같은 데서 뭔가 불안함을 계속 조성해야 되는 무슨 뭐 슈팅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음조로 또는 디미니시 스케일 같은 거로 계속 그 밑에 배경음악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드에 대한 소위 컬러를 귀로 기억하시고 또 모드는 말 그대로 음악적인 컬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물감을 하나의 색깔로만 칠하는 게 아니라 7개 사실 그 많은 게 더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음악을 색칠을 할 때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가 있으면
바로 그 꺼내서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저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드를 하나의 어떤 어려운 외워야 할 거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해야 할 음악적인 어떤 재료다. 아까 맨 처음에 그 영상의 설명에서도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음악적 재료로서 그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음악적 재료들을 다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저걸 잘 섞어서 한마디로 말이 되는 요리를 만들듯이 그렇게 잘 섞어서 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정을 외우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음정의 그 고유의 칼라를 귀로써 꼭 들어보시는 시간을 본인의 악기 또는 좀 여의치 않다면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꼭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저렇게 글씨만 쭉 나열되어 있고 네, 굉장히 여러분들 계속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아닌 분들은 계속 저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배열되다 보니까 조금 눈에 피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저 패러렐 모드들을 이제 제가 아까 연주를 했지만 그걸 이제 음계로 한번 다시 보시는 상황을 하겠습니다. 자, C 아이오니안 이미 아시는 저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냥 네, C, D, E, F, G, A, B, C. 이어서 C 리디안을 네, 보시면 저 위에 C, D, E, F, G, A, B, C와 좀 다르게 바로 분홍색으로 저 F 샵이 네,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시험에는 이 C로만 내면은 좀 너무 쉽다면 쉽잖아요. 그래서 다른 키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G 리디안을 적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를 떠올리신 다음에 1, 2, 3, 샵4에 해당하는 음정을 배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G 리디안이면 네 번째 코드에 해당하는 게 G 메이저 7이 바로 그 G 리디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키가 뭘까? 따져봤더니 D 메이저 키다. 따라서 D 메이저 키의 조표는 조표 두 개죠. 바로 파하고 도에 샵이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그냥 솔부터 쭉 쓰신 다음에 파하고 도에 샵을 쓰시면 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진단평가 1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볼 그 진단평가에서는 텐션까지만 범위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기말고사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또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믹솔리디안은 이미 여러분들 C로 눈에 보이시죠? 저기 플랫 7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C, D, E, F, G, A, B 플랫. 네, 요것만 변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 모드 따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순차적으로 이오니안 도리안 쭉 외우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군을 나눠서 외우면 훨씬 암기 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에올리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C 에올리안.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저 위에 있는 C 메이저에 요 깨끗한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이 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음정 안에. 따라서 답은 네, 그냥 C, D, E 플랫, F, G, A 플랫, B 플랫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A 에올리안이라면 이 A, B, C, D 이렇게 쭉 음계가 적혀 있을 때는 이 음정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아까 A, B, C를 그냥 1, 2, 3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간혹 플랫 3인데 반대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딱 보일 때 여기에 그대로 플랫이 붙어서 보이는 경우는 오히려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C 에올리안과 A 에올리안을 서로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음정에서 실수를 하는 일이 아마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C 에올리안을 봤으니 저 C 에올리안에서 하나가 변할 도리안 저 두 번째 위에 네, 에올리안에서 이 6도가 다시 내추럴이 된 거죠. 따라서 A 플랫이음이 A가 돼 있는 상태. 네. 자, 이어서 프리지안은 이제 다시 도리안 잠깐 보지 마시고 에올리안에서 두 번째 음의 음정의 변화가 있구나. 따라서 이 에올리안 스케일이 하나가 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네. C, D 플랫, E 플랫. 네.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 프리지안에서도 또 하나가 더 변하는 네. 로크리안은 저 위에 있는 프리지안에서 G가 플랫이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써놓은 것들은 각각 기준에 해당하는 이오니안과 에올리안은 아무 색깔의 변화가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오니안 대비 리디안의 하나,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의 하나, 어딘지 꼭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에올리안에서 변화음이 하나, 하나. 근데 마지막 로컬리안만 두 군데의 변화음이 있다. 이렇게 어떤 음계를 쓰실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준 음정을 잘 떠올리신 다음에 비교를 하시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냥 술술술 이렇게 막 스케일 떠올리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따져볼 기준이 잘 정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변화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러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기준이 되는 모드를 잘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변화되는 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 외워놓고 있어라. 그리고 그걸 잘 대입해서 한마디로 실수가 없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떠들었던 바로 그 변화 음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저군, 마이너군으로 나눠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제가 코드부터 메이저군, 마이너군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기준 음정에 해당하는 교재에서 설명한 그 이오니안에서의 저 C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음정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올리안은 A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C 아이오니안과 A 에올리안은 서로 어떤 모드일까요? 바로 렐러티브 모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에올리안의 음정 꼭 외워주시고요. 저렇게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 들어간 점. 자, 여기서 이제 각각 변화를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오니아는 C에서 어떻게 리디안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네, 또 에올리아는 A 마이너 스케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프리지안, 도리안 이런 식으로. 자, 이오니안 리디안이 됐다. 그러면 C 리디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렐러티브 모드 이후에 이제 패러렐 모드까지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제 저걸 다시 한번 보실 때 C 리디안을, 숫자는 바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변화 음정이 저 샵4 또는 샵 11이다. 그리고 음계는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변화 음정을 보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계속 굳이 반복을 하는 게,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개개인의 그 상황을 제가 모르고 또 피드백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아시는 분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의 음정을 이미 외우고 계신다면 변화음이 7번째 있죠. 플랫 7도. 따라서 C 믹솔리디안의 음계를 적어라. 그러면 저 이오니안에서 B 플랫만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메이저 모드 3개는 됐고요. 바로 옆에 도리안. 자, 에올리안에서 도리안으로 변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저 위에 있는 플랫 숫자 중에 어느 숫자 하나가 딱 보이시면서 걔만 바뀌면 돼. 이렇게 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장 6도가 되는 거죠. 다시 내추럴이 붙는 거죠. 네. 그래서 A 도리안의 스케일은 바로 저 위에서 플랫 6도였던 저 F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장 6도로. 따라서 A, B, C, D, E, F 샵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바로 A 도리안이라면 이거의 코드는 A 마이너스 7 코드죠. 그러나 그 A 마이너스 7은 여기에 A 마이너스 7은 6도일 때가 아니라 여기서는 2도 마이너스 7이다. 따라서 A 마이너스 7 2도가 되려면 1도는 G 메이저 7이죠. 따라서 G키의 조표를 이미 외우고 계시면 파이 샵 하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뭐 A 도리안, 뭐 C 도리안 찾아야 한다. 그럼 일단 원래 키를 음정을 따져가지고 원래 키의 이거 1도를 찾으신 다음에 그 1도의 조표를 암기하셔서 쭉 써도 답은 동일하다. 아니면 그냥 도리안 이렇게 해서 도리안의 시작음을 잘 잡으셔서 이렇게 배열해서 하실 때 그나마 오류를 줄이려면 기준 음정에서 이렇게 하나의 변화음을 딱 떠올리시는 게 훨씬 빨리 그리고 간편하게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프리지안, A 프리지안을 음정으로 이미 외워놓으셨다면 저 위에 있는 에올리안에서 앞쪽에 바로 이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플랫2. 따라서 A 프리지안의 개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들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A 프리지안도 들려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뭔가 사운드가 다른 지역의 음악, 예를 들어서 이게 로마가 중심지라면 뭔가 이건 이방적인 사운드, 그래서 프리지안은 굉장히 귀에 강한 컬러예요. 이렇게 좀 따로 느낌도 외워놓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이오니안, 에올리안이 마치 하나의 으뜸이 되는 각각의 정서라면 메이저, 마이너, 그거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리디안, 도리안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 모드 이제 소위 모달 인터체인지나 이제 어떤 모드를 가지고 진짜 음악을 하게 될 때 저 리디안과 도리안이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믹솔리디안과 프리지안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고요. 그렇게 메이저 모드 3개, 마이너 모드 3개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서로. 서로 나란한 스케일 같은, 마치 C 메이저와 A 마이너 스케일 이런 관계처럼 리디안, 도리안, 믹솔리디안, 프리지안이 완전히 대등한 건 아닌데 그런 정서의 어떤 비슷한 그 한마디로 쌍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혼자 외로운 저 로크리안이라는 모드만 그런 쌍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악적으로 로크리안 스케일을 가지고 뭔가 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심지어 대중음악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특히 아까 제가 약간 지나온 말씀으로 게임 음악이나 어떤 컬러를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 모드에 7가지 색깔이 다 필요하다. 그리고 저 로크리안은 저렇게 플랫2, 플랫5 두 군데가 마이너 스케일에서도 더 일그러지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그렇게 좀 불안한 요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A 로크리안이라면 음계는 이렇게 되겠죠. 저 A 마이너 스케일에 B 플랫, E 플랫이 들어가서 A 로크리안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위 이제 렐러티브 모드를 거쳐서 또 패러렐 모드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또 각각을 약간 혼합해서 제가 이렇게 또 쌍을 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른 어떤 실제 악보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사용하는가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약간은 이렇게 숫자 나열만 된 것 같아서 저도 이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또 우리가 다시 따져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스케일 수강 이후에 이제 연습 문제를 또 풀어주셔야겠죠. 그래서 페이지 54, 55에 그런 연습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풀어서 저한테 또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과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텐션 연습 문제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 내주시길 바라고, 또 내신 분들 중에도 제가 다 봤더니 다 맞으신 분의 숫자가 예전에 음정이나 코드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차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하는 그 시점이 저기 빨간색으로 써놨지만 5월 8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5월 5일 화요일 날 원래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아마 처음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릴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그날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날 제가 학교에서 공지 받은 바로는 그날 휴강이 아니고요. 공휴일이지만 휴강이 아니고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5월 5일 날 이제 그 원래 수업 시간 2시 25분인가요? 아마 그렇게 시간 알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다 오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반드시 그날 이 교재를 본인이 꼭 지참해서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그때 연습 문제에서 어떤 개별적으로 제가 뭐 이 사람이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부분은 또 따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은 금요일 5월 8일 아마 2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각자 확인해 보시고 그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나눠드린 시험제 이제 다 쓰셔서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위 오선지에다가 제가 깔끔하게 그리기를 항상 요구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리 좀 준비가 되셨으면 하고 그날 잘못 써서 막 박박 지우고 오선지 좁은 칸에 애매하게 굵은 펜으로 쓰시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잘 깔끔하게 필요하다면 지우고 다시 쓰시든가 이렇게 해서 연필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범위는 텐션까지입니다. 텐션까지. 그러니까 이 주교재의 3장까지고요. 거의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서 내신 연습 문제에 준해서 하되 간혹 연습 문제 그 질문 내용이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류가 생길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답을 꼭 이걸 써야겠다. 그래서 뭐 인버전이냐 아니면 슬래시 코드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고서 심지어 얘까지 해놓고서 여기에 준해서 내가 음표를 그리거나 표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텐션까지인데 다이아토닉 텐션 부분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그 밖에 모든 가능한 텐션을 다 생각하셔서 문제를 또 푸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약간 헷갈림이 없게 다 문제에다가 또 제가 시험 보는 날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답은 이거다. 그래서 그걸 쓰실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상황이 또 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상황의 변화가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뭐 온라인으로 퀴즈를 보고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단지 아무 일 없이 여러분들하고 5일 날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겸 또는 이번 온라인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교재 아직까지 구매하시면 절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전히 제출하실 때 그냥 사진 이름만 이렇게 딱 있는 분이 있는데 본인 이름 전공으로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답은 연필로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최대한 깔끔하게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영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진도가 나가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좀 시험에 준해서 하는 부분 설명 영상을 제가 또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나올 것이다, 네, 몇 문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다 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